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종토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 3일 저녁에 상해증권거래소가 엔트그룹이 상장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중 10월 24일부터 11월 3일 저녁까지 있었던 내용은 찐종투 과거 영상 중 요 하늘색으로 된 11월 4일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상장사인 알리바바가 엔트그룹 지분 32.64%를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현지 언론에서 매우 많이 언급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11월 5일 저녁에 엔트그룹이 새로 발표한 공시를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코멘트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일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인민은행이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관리 잠정 시행 방법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지는 소액대출 기업의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를 규범화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온라인 소액대출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거죠. 이 정책의 항목이 워낙 많고 내용도 길지만 현재 엔트그룹이 이번 정책의 각 항목에 다 부합되어야 한다는 건데 요 많은 항목 중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항목은 여기 제15조 제3항 중 30%라는 비중인데요. 대출 중 소액대출 영유기업의 출자 비율이 30% 이하이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만약 엔트그룹이 1조 yuan의 대출을 제공할 경우 1조 yuan의 30%인 3천억 yuan은 엔트그룹 자사의 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엔트그룹은 대출 자금 중 한 2%만 자사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 자금은 어디서 왔냐? 며칠 전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 국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 자금의 대부분은 ABS 발행에서 온 것이다. ABS는 자산유동화 증권이잖아요.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된 증권을 말하잖아요. 즉 엔트그룹이 이 온라인 소액대출 사업에 사용되는 이 대출 자금은 대부분 은행에서 ABS를 수십 번 굴려서 한 10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마련한 것이다. 이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 국장이 공식적으로 비판한 거고요. 물론 금융사가 일정 비율의 레버리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래도 100배는 너무 과다한 레버리지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 정책에 규정된 30%라는 출자 비율을 만족시키려면 엔트그룹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IPO 연기 기간과 밸류에이션 관련 내용인데 11월 4일 밤에 중국 현지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관계자에 의하면 엔트그룹이 상장은 최소 6개월 연기될 것이다. 관련 변호사에 의하면 엔트그룹이 금융감독 당국에서 제기한 요구에 부합하게 해서 향후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까 그러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또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핵심 문제는 이번 정책의 변화인데 이번 정책이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업무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참고로 엔트그룹 매출 구성을 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알리페이가 63.3%, 온라인 소액대출 39.4%, 거의 40%죠. 자산관리 13.7%, 온라인 보험 7.8%.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온라인 소액대출 비중이 39.4%인데 이 비중이 2017년에는 24%, 18년 26%, 19년 34% 이렇게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39.4%까지 확대된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무슨 관계자에 의하면 여기서 소액대출 업무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큰 영향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대출 자금 중 자사의 출자 비율이 30%라는 요게 중요한 거죠. 기사에는 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폴러 캐피털이라는 홍콩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엔트그룹은 단기 내 IPO를 재개하지 못할 것이고 향후 6개월 또는 9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엔트그룹이 핀테크 기업 성격으로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지만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즉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금융사, 그냥 금융사 성격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했으니까 밸류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상하의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금융당국의 요구에 맞춰서 향후 상장할 경우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는 지금의 반도 안 될 수 있다. 요 내용들은 다 기사에 나온 거고 어떤 공식 발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11월 5일 저녁에 엔트그룹이 공시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이 공시 내용이 한 5개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첫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는 그동안 상장 절차 관련 내용은 그대로 기술한 건데요. 첫 단락은 엔트그룹이 과거에 상해증권거래소 과창판 상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고 종목명과 코드까지 정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냥 공동주관사의 사명을 쭉 나열했고요. 셋째 단락은 지난 10월 23일 전략적 투자자의 인수자금 절차를 완료했고 10월 29일 오프라인 청약 절차 완료했고 11월 3일 청약 대금 납입을 완료했고 원래는 11월 3일 투자 설명서 공시를 낼 예정이었다. 넷째 단락은 11월 3일 거래소에서 상장 잠정 유예 결정을 내려서 엔트그룹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엔트그룹과 주관사는 11월 6일부터 신주 인수금, 관련 수수료 및 이자의 환불 절차를 시작해서 11월 9일까지 환불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공시에 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상장 유예 결정 후 엔트그룹은 IPO 승인 유효 기간 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한 후 상황을 봐서 IPO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며 적시적으로 공시를 하겠다. 여기서 IPO 승인 유효 기간이라는 것은 중국 규정에 의하면 12개월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증감유가 엔트그룹이 상장을 10월 21일에 승인했으니까 이 승인은 이론적으로 내년 10월 20일까지 유효한 거죠. 결론적으로 만약 엔트그룹이 11월 2일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관리 잠정 시행 방법의 각항 규정에 맞추지 않으면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트그룹에게 놓여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가지.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대출 자금의 출자 비율 3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난 11월 4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2일에 발표한 그 온라인 소액대출 업무관리 잠정 시행 방법에 의하면 소액대출 업무는 해당 기업의 등록지 소재 행정구역에서 영유해야 하고 금융당국 승인 없이는 기타 행정구역에서 영유할 수 없다. 그럼 엔트그룹의 소액대출 기업인 화베이, 지에베이 이 두 기업은 등록지가 다 종칭시라서 그런 원칙상 종칭시에서만 소액대출 업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내에 과연 이 두 개 시급한 항목을 제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중국 현지 기사에서도 최소 6개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어차피 결론적으로 그 잠정 시행 방법의 규정에 안 맞추면 상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중국에는 온라인 소액대출 기업이 총 551개나 있는데요. 이 숫자가 2017년에는 259개, 2018년 463개로 늘었고 2019년 543개로 늘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51개까지 늘었어요. 3, 4년 사이에 엄청 급증했죠. 어떤 새로운 산업이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초기니까 이 산업이 점차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 또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죠. 여기서 이 500여 개 기업에서 가장 방대한 것이 당연 엔트그룹이죠. 그래서 엔트그룹이 표적이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엔트그룹의 알리페이는 알리페이가 제3자 결제, 모바일 결제잖아요. 중국인들이 다 사용하는. 현재 이 알리페이는 10억의 연간 액티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8천만의 소상공인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개인 소액대출 잔액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기준으로 개인 대상 소액대출 잔액이 1.7조 원, 한화 약 292조 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잔액은 0.4조 원, 한화 약 69조 원이에요. 규모가 크긴 크죠.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에서 할 일을 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 24일에 마윤이 상해에서 개최된 바운드 서밋이라는 금융 포럼에서 마윤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의 현재의 관리 방식을 좀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도 문제가 됐어요. 저도 그 강연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풀로 들었는데 확실히 직설적이고 적나라했어요. 그 포럼에는 현장은 아니지만 화상으로 인민은행 장이 있었고 국가 부주석도 참석했어요. 화상으로. 이게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슬리는 말이겠죠. 알리바바가 엔트그룹 지분의 32.64%를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엔트그룹의 이런 이슈가 알리바바 주가에도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 3일 상장 유예 결정 발표한 후에 11월 3일 밤에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주가는 8%대 급락했고 다음날 11월 4일에는 이 미국 종목이 3%대 상승했고 11월 5일 지금 현재는 4.75%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 종목은 11월 3일 상장 유예 결정 후 다음 날인 11월 4일 홍콩 종목은 7%대 급락한 후에 11월 5일 홍콩 종목은 6%대 반등했는데요. 지금 미국 종목이 또 거의 5% 가까이 급락 중이니까 11월 6일 홍콩 종목도 뭐 좋지는 않겠죠. 이 엔트그룹 관련 이슈 외에 지금 11월 5일 밤에 미국 상장한 알리바바 주가가 하락한 거는 또 다른 재료가 하나 있는데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알리바바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다는 점이 좀 컸어요. 미국 개장 후에 알리바바 주가 하락 관련 기사를 쭉 스크린해 보면 거의 3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다는 이런 코멘트가 많았고요. 네, 지금까지 엔트그룹 상장 유예 관련 코멘트였습니다.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